맞습니다. 제가 아는 전원주택의 정석은 스카이캐슬의 타운하우스. 맞죠?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모두들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아파트 못지않은 편리한 편의시설 그리고 플러스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 수도권 근처에 도심지에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까 전원주택 전문가 화면에 나오신 분이 굳이 강조한 게 설계비가 제로다 이 얘기를 강조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우리가 설계라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그 추상적인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녹여내야 되고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설계비가 안 든다거나 아니면 뭐 설계비가 적게 드는 게 사실은 이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경기도, 강원도 혹은 제주도 이런 데 전원주택을 사서 자연경관이 훌륭한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말에만 내려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요새.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도 2025 미래 주택시장 트렌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거 선호의 기준이 과거에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교통과 교육이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점점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쾌적함. 이 사는데 얼마나 쾌적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점차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그런 요소 중에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맞아요, 쾌적함. 네, 쾌적함.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정말 나무 내음이 폴폴폴폴 풍깁니다. 그런 쾌적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저희처럼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린 게 그냥 전원주택이 아니라 막연하게 저기 어딘가에 시골에 있는 진짜 불 딱 끄고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만 들리고 물소리만 들리고 이런 곳이 아니라 도시명 전원주택 타운. 그러니까 도심과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내 집안, 내 주변에는 조용하고 뭐 마트가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차로 금방 5분, 10분 내에는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인 게 굉장히 전원주택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고자 마음을 먹은 다음에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일단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업체들 회사를 한 3곳 정도는 선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종합건설업 등록번호 이 2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이 키스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각종 이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맞아요. 내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대표자 명과 회사 이름 이런 게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공시돼 있던 회사 위치와 차이는 없는지 그러니까 맞아요. 유령 회사가 아닌지 뭐 부실한 곳은 아닌지 여기를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럼 다시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기존의 포트폴리오들 이 회사가 만든 전원주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설계를 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내가 꿈꾸는 집이다. 라고 하는 걸 골라가지고 거기와 접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원주택도 제가 갔던 여주처럼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한 번쯤 들어오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조립식 주택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립식 주택 뭐 몇 년 쓰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골조라든가 각종 뭐 배관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한 70~80%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게 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장점은 설계라든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더운데 해서 이 선선해질 때쯤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추워지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막 추워질 때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게 모듈러 주택의 장점인데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68억 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22년에는 1,75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는 이게 1조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한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긴 했습니다만 네. 환경오염 요인이 많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듈러 주택 만들면 이거는 환경오염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모든 산업의 화두가 친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건축공법이 기존 공법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30% 정도 저감된다. 이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건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많이 있었죠. 완전 사고라든가 부실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모듈러 주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 그게 또 이제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